CS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점수를 갖는 함수 fx. 그러니까 그냥 이계점수를 갖는이란 말은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y는 fx의 변곡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할 때 hx를 fx에서 gx를 뺀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gx가 fx랑 점 B에서도 접한다. 또 접하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변곡 접선이 다시 한번 접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냥 모양으로 해도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 판정은 늘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변곡 접선이라고 해봐요. 왜 양의 기울기를 골랐냐고? 내 맘이지. 음의 기울기 골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변곡점 a, fa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대충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예. 그래서 a, fa를 다음과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얘랑 한 번 더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한다라고 해도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a라고 쓸까 그냥? 여기가 a, fa, 여기가 b, fb라고 하죠. 그냥 이제 이건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꼭 이렇게 생겼다는 뜻은 아니고. 예. f'b는 0이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잖아요. 예. h'x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h'x는 0, h'x는 둘이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 fx니까 h'b는 0이다가 왜 성립하냐면 이거 그림을 일찍 다녀. 둘이 뺀 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느낌이겠지? 괜찮습니까? 그렇겠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h'b는 0이 되는 게 맞고 h'x는 0이 그러니까 접선의 0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총 3개잖아요. 근데 왜 3개 이상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막 미친놈 마냥 칠레레 팔레레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시된 정보로는 이거 3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a, ha는 변곡점이다. 여전히 변곡점인 모습 확인되세요? 그러니까 해설 펼치면 어떤 해설도 이렇게 적혀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해설도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래프가 이렇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프는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그래프를 다 그려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정해보면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란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는데 서로 다른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는 정오 판정이 올 참인데 하나는 뭐 하나가 틀리게 나와요? 그럼 문제 오류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답을 내도 별 문제가 없고 실제로 시험을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유익한 풀이가 아닐까 싶고요. 예. 이제 이걸 수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풀고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저는 제가 권장하는 풀이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풀이에요. 실전에 사용하시는 거는. 네. 자, h'x는 f'x g'x일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이제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g'x라고 하면 마치 x에 관한 어떤 함수 같잖아요. 아니에요. gx는 처음부터 뭐였어요? 직선이었죠. 그럼 얘는 상수라고 g'x라고 써있지만 그냥 상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얘의 의미는 gx의 기울기이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h'x를 아무 생각 없이 쓰면 f'x-x라고 쓰는데
V 프라임 X라고만 쓰셔야 돼요. 화면 꺼졌니? 안 꺼질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만족할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H 프라임 B가 왜 0이냐 라고 하면 저 상수하고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B를 집어넣으면 접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H 프라임 A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A를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A를 넣겠지. 근데 이건 어차피 숫자라서 딱히 A를 넣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직선하고 접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같아야 돼서 0일 거고, 마찬가지로 H 프라임 B도 0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안 그래도 풀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H 더블 프라임 A 역시 0일 겁니다. 왜냐면 H 더블 프라임 A는 F 더블 프라임 A고 F 더블 프라임 A는 원래 0이었어요. 평곡점이어서 0인 것 뿐만이 아니죠. 좌우에서 부호가 변동된다는 얘기죠. 변곡점이니까. 됐어요? 예. H 프라임 X는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 확인되고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 확인되잖아요. 그죠? 근데 Y는 H 프라임 X라는 함수를 생각해보면 얘가 A, 0을 지나고 아니다. HX를 가지고 해야겠다. 미안해요. HX를 생각해보면 얘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그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죠. 그리고 HA는 HB는 0일 거란 말이지. 아니 교점이니까 당연히 0이죠. 예. 그러면 뭐에 의해서? 룰의 정리에 의해서 H 프라임 C는 C가 존재하고요. 이때 C는 개구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H 프라임이 0이 되는 A랑 B가 아닌 값이 하나 추가로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이상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 A, HA는 HX의 변곡점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 미분할 때 직선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A가 0이고 좌우에서 부호 변동이 있었다면 당연히 H 더블 프라임 A도 0이고 좌우에서 부호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GX가 직선이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 미분하는 순간 GX 사라져요. 아시겠죠? 이게 도함수의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fx와 hx가 같은 함수다 라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풀이를 보고 나니까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죠? 편해 보이고, 다만 이제 서술형 답안 같은 걸 작성한다라고 하면 그림을 푸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점 요인이에요. 그거밖에 없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필요하면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매번 저렇게 문제를 푸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의 의견은 그겁니다.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서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서술형에서 물어보면 아까처럼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림이 그거밖에 없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다 그릴 거냐? 그것도 할 말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네. 948번 보겠습니다.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하여 fx가 주어져 있고, 어차피 이제 미정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그런데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 정도는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A, B를 몰라도 A의 부호를 줬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2의 3x제곱을 따라갈 거니까 거기다 양수 곱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2의 3x제곱이나 2x제곱이 다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x축에 점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물론 x축의 위쪽에 점근할지 아래쪽에 점근할지는 b의 부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x축에 점근한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어도 뽑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뽑으세요.
그냥 아씨 미정규 쓰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시면 본인만 문제 풀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알겠죠? 예. 자, ln 3분의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임의 x1과 오른쪽에 있는 임의 x2에 대해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동된다. 그러니까 f'(x1이) 양수였으면 f'(x2는) 음수다 이런 얘기죠. f'(x1이) 음수였으면 f'(x2는) 양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x는 ln 3분의 2에서 fx는 변곡점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 조건은 x는 ln 3분의 2에서 fx는 변곡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하나 줬기 때문에 저걸 두 번 미분해서 ln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0이 된다 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f0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a와 b를 확정짓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하나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걸 아마 나에서 소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a,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를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K를 포함한 우측, 그러니까 K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극점이 포함되지 않는 지점이죠. 극점이 포함되지 않는 지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극소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 같잖아요. M이. 그런 거 같지 않니 친구들아?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추측할 때 뭘 추측했었냐면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K를 잡으면 당연히 이쪽 구간은 뭐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방해가 되려면 여기 이런 게 있으면 되죠. 여기 넘어오면 여기 K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M이구나. 즉 M에서 얘가 극소를 갖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죠. 이런 식의 표현은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기억하셔도 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서 표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본인이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이 쉬웠던 이유는 처음에 얘를 보고 뭘 확인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읽히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쥐어짜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막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변곡을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어차피 변곡을 확인하려면 두 번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 미분을 먼저 할게요. 자, f'x는 3a 2의 3x 더하기 b 2의 x입니다. f'x는 9a 2의 3x 더하기 b 2의 x죠. 자, f 더블 프라임 ln 3분의 2를 대입해보죠. 그러면 9a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3분의 2가 0이라는 얘기고요. 3분의 2 하나 날려도 되죠. 그럼 4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4a네요. 뭘 깨달았어요? M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a와 b의 관계식이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넣어버리면 a로 묶어지잖아요. a로 묶으면 극소의 위치를 판정할 수 있어버리죠. a를 몰라도. 그러니까 m을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을 쓰면서 계속 이런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f'x가 3a 2의 3x 제곱 마이너스 4a x제곱이니까 얘를 a 2x제곱으로 묶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 2의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사실상 2의 2x를 2x를 한 문자로 생각해보면 2차함수처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얘의 부호 해석을. 왜냐면 2x제곱은 단조증가 함수니까. 그러면 얘가 0 되는 지점이 극소의 위치는 뭐냐면 우측이니까 2분의 1 ln 3분의 4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얘가 2m 준 거죠. 2분의 1 날려줄게. 이렇게 친절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FEM은 FLN 3분의 4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 곱하기 3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3분의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9분의 80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지 않냐? 괜찮은 것 같죠? 네. 여기서 이제 A를 구하시면 A가 3이 나와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물어본 건 F0인데 F0은 그냥 뭐냐면 A 더하기 B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답이 된다. 이렇게. 이런 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힘듭니다. 알겠죠? 일단은 해석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해석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그런 애들은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잘 생각해보면 해석할 수 있는 건데 학생들이 해석한 능력이 떨어져서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려운 문제들은 해석을 이미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도 알았고 조건도 다 파악을 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자, 951번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여기를 읽으면서 fx의 모양을 이미 상상했어야 됩니다. fx의 모양은 흡사가 무엇과 유사할 거냐면 정규분포 곡선과 유사할 거예요. 왜냐면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 0의 우측으로 수렴하거든요. 0보다 큰 쪽이 0에 가까이 가요.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음의 무한대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x축을 놓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야, 대충. 물론 이렇게 높진 않아요. 0 넣어봐야 3분의 1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분을 통해서 어차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추측하는 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안 예쁜가? 물론 극점 위치 같은 건 정확하진 않아요. 0,3분의 1을 지난다는 거하고 양의 무한대로 접근한다.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하다는 얘기가 사이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데 접선의 y절편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그냥 접선 하나 그어봐요. 자, 여기서 그어볼까? 그러면 접점을 조금만 뒤로 밀면 이렇게 더 커지잖아. 그지? 접점을 다시 뒤로 미니까 다시 작아지잖아. 뭔 말이냐면 얘가 말하는 건 변곡 접선의 y절편이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접선의 y절편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항상 수식을 쓸 때는 뭐냐면 이런 짓을 하는데 안 먹힐 때야. 이렇게 대충 그림을 끼적끼적 해야지 답을 내고자 하는데 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수식이 필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을 구하면 돼요. 그럼 그래프는 내가 지어낸 거니까 미분에서 뭘 확인해야겠어요? 극점이 0일 때 하나밖에 없는가? 이걸 확인해야겠죠. 두 번째, 양의 영역에서 진짜 변곡이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2x. 오케이. 0에서 극대 하나 있다. 확인됐죠? 그죠? 왜냐면 이거밖에 없잖아. 부호결정권이. 그지? 마이너스 포함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0에서 극대인 거죠. f'x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릴까? 2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2x니까 8x의 제곱으로 써야겠다. 이게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까지 고려한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x의 제곱 플러스 3의 4제곱인데 이걸 세제곱 바꾸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웁시다. 괜찮죠? 아니, 분자만 확인하면 되는데 분자가 뭐예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네요. 이게 분자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게 분자죠. 예, 그러니까 x는 1에서 무엇이다? 변곡이다 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너는 1이구나 라는 거 확인됐어요. 그럼 얘는 1,4분의 1이죠. 괜찮니? 야, 이때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8분의 1 아니니? 기울기를 쌤이 왜 구하냐면 여기 지금 x좌표가 얼마밖에 변동되지 않았어? 1밖에 변동되지 않았지. 그럼 y좌표는 8분의 1만큼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에다 8분의 1 그냥 더하시면 답이죠. 그래서 답은 8분의 3이다. 지금 선생님 직선의 방식 안 써버리죠. 아예 기울기를 잘 쓰시면 직선의 방식 안 써도 원하는 점도 좌표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머리가 좀 아프면 뭐 직선을 쓰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잘 훈련해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사실상 아예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아예 안 쓰는 건 어려울 텐데 직선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직선 위에 점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인데 직선을 구해서 이제 x좌표를 대입할 수도 있지만 대입 안 하고 기울기 이용해서 거리만 딱 재가지고 얼마다 그냥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잘 훈련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냥 빨라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울기를 자꾸 사용하니까 기울기 이해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기울기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남들은 기울기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울기를 사용해서 좋은 풀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가끔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면 와 저런 풀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거를 내가 내뱉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건 다 뭐냐면 평상시에 니네가 별로 관심 없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가? 라는 풀이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나는 어디서 오냐고 보냐면 물론 재능에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 대한 깊이에서 옵니다. 아는 걸 더욱더 깊게 알려고 늘 노력하셔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하지 않아요. 예.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세타를 잡아줬는데 원의 중심도 안 있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도둑놈이에요.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이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직각인 것도 사실상 보이긴 합니다. 예,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2세타니까 제가 물어보는 걸 잘 봐요. PQ의 길이가 1인 점 P를 정한다 라고 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점 P의 Y좌표만 설명하면 되거든? 그지 않니? 그지?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엔 Q의 좌표만 있으면 돼요. 사실 여기 Q의 X좌표 필요 없어. Y좌표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보이니까 쓸게요. 점 P의 Y좌표는 이 직각삼각형이 가져와 줄 거야. 여기가 세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Q의 Y좌표에서 뭐만 빼면 된다? 사인 세타만 뺀다는 게 눈에 확 보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말하는 점 P의 Y좌표를 제가 F 세타라고 하면 이 F 세타는 그냥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미분을 해야겠죠? F 프라임 세타는 2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의 배각을 이용해서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도록 하죠. 괜찮습니까? 세타가 이런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의 공식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걸 근을 구해가지고 코사인 값이 얼마일 때 단위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위원을 쓸 때는 얘가 인수분해가 좀 예쁘게 될 때 예쁘게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얘를 2차함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2차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 판별식 써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예요. 판별식 써보시면 양이죠. 그럼 서로 다른 투식은 가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때 주의. 이 정의역 내에서 코사인은 감수함수거든요. 그러면 감수함수 2차 함수에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감이 한번 스위칭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감수함수를 감수함수에 합성한 다음에 다시 2차 함수에 합성했다. 그럼 증감은 스위칭 되지 않습니다.
감소가 2번 되면 다시 증가로 바뀌거든.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블 마로 쓰시면 돼요. 부호를 그냥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증가와 감소가 스위칭이 될 거기 때문에. 왜? 감소 함수가 홀수에 합성해서, 그러니까 합성되는 과정에서 감소 함수가 홀수에 개입하잖아요. 그럼 그 증가만 스위칭하면 돼요. 짝수에 개입하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모든 걸 증감수 보고. 단조함수의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최대가 될 때는 극대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4가 됩니다. 이것도 나름 써먹으면 편리하니까 잘 써먹으시고. 선생님 근데 막 이렇게 정의역 내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면 어떡하죠?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어차피 어떤 함수든 얘가 증가와 감소가 고정되는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별로 다 끊어요. 다 끊어가지고 한 번은 볼 멀쩡하게 있고 한 번은 반대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건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잘 안 쓰고 그때는 그 점을 직접 구해가지고 그 점의 좌우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을 어차피 이걸 구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 뿔마 루트 33일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면 원을 그리고 1분의 8 플러스 루트 33이면 사실 1에 조금 많이 가깝다 친구들아. 그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코사인 세타는 한 이 정도나 될 거란 말이지. 이해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 값보다 조금 더 큰 값에서 조금 더 작은 값으로 변경되는 그런 위치일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얘 이제 곱의 형태를 봐야 되니까 얘를 곱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3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 이따위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런데 어차피 니네가 이 점의 근처에서만, 그러니까 이 플러스의 근처에서만 보려고 할 거잖아. 이 플러스의 근처에서만 보려고 할 거니까 여기에 부호는 어차피 이걸로 고정입니다. 양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건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극대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냥 좀 귀찮죠. 인수분해하는 식을 쓰기도 귀찮고 그냥 여러 가지 귀찮다고 그래서 그냥 그림 가지고 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때그때 편리한 방식으로 그냥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얘가 여기를 통과했으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극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 그림이 더 편하지. 솔직히. 맞아요. 솔직히 이 그림이 더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때그때 유용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955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오히려 좋아라고 써 있죠. 예. 복잡한 함수를 제시해 놓고 정의역을 제한을 걸어주면 0부터 1까지만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개꿀입니다. 개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저기서만 보면 되는구나. 실수 전체에서 볼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제한 변역을 왜 우리가 이제 그 중3 2차 함수 심화 문제 트라우마가 있잖아. 2차 함수 잘 알지도 못할 때 제한 변역에서 최대치수 막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어리고 잘 못할 때니까 너네는 안 그랬으면 난 그랬어. 알겠지? 그 얘들이 1차 함수 다르다 올라와가지고 2차 함수 1차 함수처럼 최대 원체수를 끝에만 가지고 문제 풀려고 시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뭔지 알지? 정역이 한 끝에만 적당히 걸어가지고 문제 풀려고 시도하고 근데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리니까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그 제한 변역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때 본인은 분명 맞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틀리니까. 근데 그렇진 않고 그래프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 제한 변역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일 때 어디 지나는가 궁금하죠. 이건 fx라고 할까요? f0이 얘가 1이네. 근데 얘도 0,1 지나고 얘도 0,1 지나니까 우리 모두는 스타트 라인이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물론 이제 미분을 해서 사실 그려도 되는데, 잘 보면 fx 잘 봐봐요. 얘가 뭐냐면 y는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0과 1 사이에서 아니다, 그냥 미분해서 그냥 이거를 이제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2의 2x제곱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약간 더 낮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어차피 0과 1 사이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1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1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에서 평균을 구한다는 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했을 절반 혹은 y좌표의 중점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얼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옆에 꼬라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맞잖아. 예.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미분 안 해도 되고? 괜찮죠? 예. 미분 하고 싶은 친구들 미분 해보시면 단조준 감수가 얻어질 겁니다. 예. 저는 안 할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 미분할 줄 몰라서 이러겠어요? 미분이 불편해서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미분을 안 하고 함수를 해석할 수는 없겠는가를 1차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미분 없이 함수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고 그게 안 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그때 미분한다는 게 원래 올바른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프라임부터 씻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0,1입니다. 여기가 1,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A는 이거란 얘기 아니에요? 실수 A의 B가 얘란 얘기 아니에요? 실수 B의 최소값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보다 위로 가도 되지만 위로 가면 최소는 아니니까요. 그죠? 이거보다 아래로 가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되죠. 예. A의 경우에는 이때겠네요. 여기서 접할 때 그럴 것 같죠. 결국 더함수가 필요하긴 필요하겠네. 예. 원래 미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예. 미분하겠습니다. 2분의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아니 F'0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쟤는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y는 뭐예요?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니까 두 개 합이면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 이게 되겠네요. 왜 없냐? 왜 없어? 뭐가 틀렸냐? 뭐가 틀렸구나. 뭐가 틀렸을까? 0 2분의 1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 기울기 잘못 구했구나. 얘 기울기가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1을 빼야 되는 애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y는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잘못 구해가지고 그럼 2분의 1 더하면 얘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 때문에 미분을 하긴 했습니다만 미분 없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냈다라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7번.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두 점 A 1,0과 0,1을 지나는 4분원이 있다. A에서 출발하여 호 A, B를 따라 B를 향해 몇 초 이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육과정에 각속도의 개념이 없어요. 원래 회전하는 물체 운동은 속도를 각속도를 표시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매끄럽지, 그지 않아? 왜냐면 얘는 어차피 똑같은 원리를 뱅글뱅글 돌 텐데. 그럼 시간당 몇 도를 회전하느냐의 개념이 필요하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공전 주기가 365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365일 지나면 한 바퀴 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각속도의 개념인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각속도의 개념을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시하는데 그때 주로 선택하는 게 누구냐면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왜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은 각과 호의 길이가 일치해요. 수원에서 이미 배우셨잖아요. L은 R 세타니까. 근데 R이 1이면 L은 세타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몇 초 1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각이 몇 초 1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1인원을 선택하면 호의 길이를 이용한 속도를 제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각속도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반지름이 1인원이 선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T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호의 길이하고 이제 각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 Q의 속도를 알고 싶으면 Q의 좌표를 T에 관해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Q의 좌표를 T에 관해서 표현하려면 Q는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직선 OP와 직선 AB 두 개만 있으면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다 푼 것 같은데? 자, 직선 OP는 Y는 탄젠트 T 곱하기 X예요. 그죠? 직선 A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탄젠트 T 곱하기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바로 쓸게요. 직선 AB 안 쓰고 간단한 직선이니까. 그럼 X는 뭐가 나오냐면 1 플러스 탄젠트 T분의 1 이게 나오죠. 그럼 Q의 좌표는 1 플러스 탄젠트 T분의 1, 1 플러스 탄젠트 T분의 탄젠트 T가 되는 겁니다. 얘를 이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VQT 귀엽죠? 예. 자, VQT를 구할 텐데 죄송합니다. 예. 그럼 X좌표 미분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분수함수의 미분이고 합성함수 이용한 거잖아. 1 플러스 탄젠트 t를 미분의 결과는 시컨트 제곱 t니까. 얘를 또 복잡하게 가지마. 재하야? 저 무슨 분수야? 그렇지. 아, 똑똑해. 잠이 깼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이 상태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쟤랑 부호만 다르지.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의 미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가분수를 진분수로 분해하는 게 이렇게 편리하다니까. 존나 개편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또 분모 제곱해서 분자 미분하고 뭐 분모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한 거 해가지고 막 계산해 정리한 다음에 뭐야 왜 부호만 반대지?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진분수로 좀 분해하시면 편리하다 라는 얘기고. X 좌표가 5분의 4인 순간 어떤 순간이죠? Y 좌표는 5분의 3인 순간이겠지 뭐. 그러면 탄젠트 t는 4분의 3인 순간이겠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 t는 얼마인 순간? 얼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16분의 25인 순간이겠네요. 제곱관계에 의해서 b-a의 값을 물어봤는데 b-a의 값이라는 게 사실 2b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2배인 겁니다. b-a는 무엇이다? 2b입니다. 저거에 2배 하면 얼마니? 2배에 16분의 25. 1 플러스 탄젠트는 4분의 7인가요? 그러면 49분의 16? 네. 그래서 49분의 50. 이게 답이겠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두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960번.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0에서 2파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단연의 입장에서 보면. 삼각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주기를 그리는 거죠. 예.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프를 뭐 그리려는 시도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지. 합성함수의 그래프 봐봐.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y는 k를 움직였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굉장히 러프하게 그려도 상관없거든. 그냥 y좌표만 잘 맞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실제로 y는 2sin x 더하기 4라는 함수를 생각해보면 얘는 그냥 4에서 시작해서 한 주기니까 이렇게 끝나는 애일 거야. 얘가 이제 y는 4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얘를 y는 ln x에 합성할 거잖아. 근데 ln x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기네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럴 때. 자, 이 지점이 궁금해지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 컴마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6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는 2분의 3파이 컴마 얼마죠? 2죠? 예. 여긴 당연히 파이 컴마 4일 거고요. 여기 0,4고 여기 이제 2파이 컴마 4입니다. 이런 거 그냥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잖아. 뭔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커졌잖아. 그러면 4에서 6까지 커진 거야. 그러면 여기 4에서 6까지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는 6에서 4잖아요. 그럼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4에서 2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 2까지면 여기 정도 2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대충 사인하고 똑같은데 lnx 때문에 좀 많이 찌그러진 형태 이 느낌일 거고, 실제 그래프 봐볼까요? 실제랑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저 위에 고점하고 저점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 똑같아. 볼게 한번. 우리는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릴 거잖아요. 얼추 비슷하죠, 제가 그린 거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가 더 넓고 여기는 더 좁은데요. 아니 그렇지, 그런 것까지 고려 안 되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얼추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얼추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맞습니다. 그냥 맞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이거를 잘 훈련하면 2sin x 더하기 4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lnx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이거일 것 같다 이렇게 그리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아주 유리합니다. 미적분 문제를 풀 때 아주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튼 대충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는 거 알았으니까, 물론 이걸 모르면 뭘 하면 되지?
얘를 gx라고 잡고 미분해서 극대점과 극소점 찾으면 돼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합성함수 이해도가 낮으면 제가 지금 하는 풀이를 들을 땐 이해도 혼자 절대 못해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못 그려요. 아니면 그렸다고 해도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 뭐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못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합성함수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이런 면에서 아주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그래프가 디테일한 걸 물어보면 결국 미분하는 게 맞는데 물어보는 게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으면 방금 내가 했던 짓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gx를 ln 2sin x 더하기 4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g'x는 sin x 더하기 2sin x 맞죠? 2sin x 더하기 4분의 2 cos x 대신에 그냥 2로 약분한 얘를 바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분자는 어차피 부호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인의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2를 더했기 때문에 항상 양인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럼 분모의 부호 결정권이 있으니까 얘의 도함수는 그냥 코사인 x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극대, 2분의 3파에서 극소죠.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G0이 궁금해지고요. 얘는 구간의 끝값이니까 G2분의 파이가 궁금해지고요. L은 6입니다. 아까 우리가 합성하면서 이미 확인한 바 있죠. 위에가 6이었다. 그지? 그럼 L은 6이겠지. L은 태웠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G2분의 3파이는 뭐겠어요? L은 2겠죠. 4에서 2 빠진 거니까. 그죠? 예. 그리고 G2파이는 당연히 L은 4겠지. 아까 그림 우리 이미 봐버렸잖아. 무슨 말 이해가니? 그래서 결국 이것도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gx가 y는 ln 4 요걸 놓고 이렇게 생겼다 라는 말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2분의 파이 ln 6이고 여기가 2분의 3 파이 ln 2다.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함수 이제 그려보죠. 필요한 건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1, 2, 3 이거만 쓰면 되죠. 실근의 개수가요. 얘가 ln2보다 작으면 0입니다. 0으로 쭉 와요. 언제까지요? ln2까지요. ln2인 순간 1이 되죠. ln2를 넘는 순간 바로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2인 상태를 유지하죠? ln4가 될 때까지요. ln4가 될 때는 잠깐 3개가 됐다가 다시 2개를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ln6이 될 때까지요. ln6일 때는 하나가 됐다가 ln6을 벗어나면 다시 0개가 되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의 꼬라지가 이래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바로 눈치를 깝니다. 괜찮죠? 이렇게 그려져야만 되는구나.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 얼마야? ln 2분의 2 아니니?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ln 2분의 2 x 마이너스 ln 2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말하는 a가 뭐냐면 ln 2분의 2고 b가 뭐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ln 2분의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합성함수가 이제 합성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미분해서 그리는 것보다 느려요. 본인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혼동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겨울방학 전에는 조금 매끄럽게 필요하면 쓸 수 있을 정도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적분 고난도 문제를 풀 때 크게 도움 받을 거예요. 결국은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구해줄 건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나를 구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961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gx가 fx는 x, 2x제곱이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다. 이미의 실수 x는 x2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정판다. 이거 1, 2. 이런 거. 미적분을 푸는 애들 이런 거에 낚일까? 1, 2. 그지? 네, 뭐예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끝입니다. 끝이죠? 네. 그래서 fx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f'x 얘는 얘겠네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죠. 맞냐? f-1이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이게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누구? 얘 누구 값? 최대값. 얘 최대값 누군데요? 그냥 k죠. 답이에요. 이건 왜 질문인지 모르겠네. 엄청 쉬운 문제였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